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형과 함께 추징금 600만 원을 내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 판결은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입니다. 선고 뒤 조 전 장관은 1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성실, 진솔하게 항소해서 무죄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법원의 첫 판단을 받습니다.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 딸 장학금 부정수수, 그리고 감찰 무마,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아들과 딸의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발급받고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대부분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혐의인데 딸 입시 비리 혐의의 경우 앞서 정 전 교수 재판에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건과 관련해선 최 의원이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는 딸 조민 씨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노한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고 준 뇌물이라고 보고 있지만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 측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감찰 무마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감찰 개시와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SBS 하정윤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장관. 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산 여파로 재판이 6개월 동안 연기되면서 반년 만에 법원에 나왔습니다.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오전에 진행된 재판에서 감찰 무마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기소 이후 3차례 공소장 변경을 한 데 대해 일종의 투망식 공소 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중인 정경심 교수가 오후에 진행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조 전 장관 부부는 피고인으로선 처음으로 나란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법정에서 인사를 나누거나 길게 대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은 조 전 장관 부부 자녀의 입시 비리를 설명하면서 최근 조 전 장관이 발간한 조국의 시간이란 책 제목을 빗대 위조의 시간에 자녀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발언에 대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또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검찰 측 요구를 재판부가 수용하면서 조 전 장관 측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2019년 8월 동시다발 압수수색, 9월 인사청문회 도중 전격적인 기소, 수사 착수 2년 5개월 만에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진학에 쓰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공주대 단국대 인턴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 또는 조작이라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은 유지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었습니다. 정전 교수 측은 검찰이 PC를 압수 분석할 때 소유자인 정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PC가 강사 휴게실에 3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고 정전 교수는 과거에 잠깐 사용한 것이라서 검찰의 압수 분석에 참여하지 않아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 개발업체인 WFM 주식을 장내 매수한 혐의, 자산 관리인을 통해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코링크 피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금융위에 블루펀드 관련 허위 보고를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좀 안타깝다. 정경심 피고인을 지금까지 쭉 변론해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정전 교수가 낸 보석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징역 4년이 확정돼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으면 2024년 6월 출소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으로 고통스럽다.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달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변호사 시절인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줬다는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인턴 활동 시간에 대해 말을 계속 바꾸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주 2회 16시간 동안 인턴 역할을 했다는 확인서처럼 활동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가 이루어지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최 의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은 최 의원이 써준 확인서로 입시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기회균 등과 공정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그리고 다른 당사자와의 형평 문제를 볼 때 이것을 왜 표적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만큼 대법원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고려대학교가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당시 조 씨의 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도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9개월간 자체 조사를 해왔습니다.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월 22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의결했고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마친 뒤 조 씨에게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대는 심의위 과정이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돼 뒤늦게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고려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그제 조 씨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조 씨의 입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부산대는 3시간이 넘는 교무회의 끝에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거쳐
입학 취소 예비 처분을 내린 뒤 조 씨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쳤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대학 측이 스스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겁니다. 조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곧 시작됩니다. 의정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면허 취득 조건에 흠결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 공문을 받는 대로 3주 이내에 조 씨의 의견을 듣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고려대도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확보해 조 씨의 학부 입학 취소를 검토 중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조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형사 판결이 확정된 만큼 조 씨 측이 행정 소송을 내더라도 이기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어젯밤 대검찰청 한 과장 상가에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와 검사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직속 상관인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양 선임연구관은 조 전 장관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검사급 간부로 심 부장 바로 아래 검사입니다. 양 검사는 심 부장이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반대한 사실을 들면서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봐라. 그러고도 당신이 검사냐며 10분 넘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검사들도 상사인 심 부장에게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심 부장은 앞서 지난주 검찰총장 주재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은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윤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심 부장은 이에 대해 빈소에서 만난 SBS 기자에게 내부적으로 토의한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권덕진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1시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10시간가량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장관은 몰려든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곧바로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취재진의 인터뷰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심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측과 검찰은 당시 감찰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14시간 반에 걸친 심사 끝에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감찰을 중단한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범죄 혐의가 우리 사회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상황, 조 전 장관 범행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아니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조국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경제부시장에 대한 중대한 비위 혐의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보고받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과 인사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재작년 말 국회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내용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별도 인사조치 없이 사표만 수리됐고 이후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금융위에 감찰 내용을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의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장관이 금융위에 감찰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해 자성한다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철저히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올해 1학기 서울대 로스쿨 강의 계획서에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과 위법 증거 수집 배제에 대해 강의하겠다고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와 과도한 법 적용을 비판적으로 다룬 절제의 형법학 서문에는 형법은 칼이다,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사용되어야지 망나니의 칼처럼 휘둘러져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대 측은 교수 직위해제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검찰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1학기 강의는 개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비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 전 국장 비위 혐의를 상당 부분 파악했던 걸로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말 휴대폰 포렌식과 대면 조사를 통해 유 전 국장이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국장과 친분이 있는 여권 핵심 인사들 청탁으로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행정관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유재수와 친분이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구명을 부탁했고 백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또 조국 당시 수석에게 정권 초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유 전 국장 비위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은 이런 부탁을 거절한 뒤 상세한 감찰 보고서까지 올렸지만 조국 당시 수석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 전 국장 사표가 징계 없이 수리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의 공소장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도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거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표를 요구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여 합법적인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 수사권과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선 정반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전화로 유재수 비위 일부는 해소가 안 됐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만 했다며 사표를 받으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은 건 본인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길 희망해 절차상 받은 거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감찰 불응에 대해 금융위가 책임을 물어 사표를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측은 민정수석실은 금융위에 징계를 강요할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징계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청와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취지로 맞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쇠몽둥이에 비유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검찰은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해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할지 결론 낼 방침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던 지난달 19일, 조국 전 장관이 먼저 공격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죄수 사건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비위 혐의로 해임된 뒤 자신을 고발한 김태우 전 수사관 증언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본인 재판 일정이 겹쳐 2주 뒤인 오늘 증인 출석한 김 전 수사관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조국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본인의 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청탁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치열한 공방은 법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청와대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감찰을 중단할 수 있느냐며 조 전 장관의 당시 결정이 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특감 반원이 별다른 법적 권한이 없어 감찰 종료 지시는 권리 행사를 방해한 죄가 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사관이 해임된 경위를 물었지만 김 전 수사관은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관련 질문엔 답을 거부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감찰 무마 의혹 혐의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돼 25분 정도 진행한 뒤 휴정한 재판은 오후 2시부터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앞서 아침에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출석하면서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여권 인사들의 청탁을 받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공소 사실을 낭독하자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보고된 첩보로는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라 종결한 뒤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당시 이런 결정들은 민정수석의 재량권에 따라 내릴 수 있는 것들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에 출석한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후에 재개돼서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선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인걸 전 특감 반장은 유재수 감찰이 진행되면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많은 전화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압박을 느꼈고 천경득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는 직접적인 감찰 무마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은 검찰이 질문하는 주신문이 끝나고 변호인이 질문하는 반대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입시 비리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는 오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해서 정 교수는 모레 밤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